예, 2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세미나 등이 계속해서 또 열리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큰 행사 한번 다녀왔습니다. 황동우 대표가 지난번에 또 베트남 안 데려가줘서 저 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또 행사 참석하고 왔는데요. 가장 네. 핫하게 또 다뤄지고 있는 테마나 주제가 또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베트남 자주 다녀오시는 네. 우리 황동우 대표님께서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 상당히 이제는 해외 커뮤니티들이나 실제 오프라인 이제 컨퍼런스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웹 3.0 그리고 다오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이긴 하지만 실제 최근에 있었던 행사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좀 유의해 볼 만한 거가 좀 저도 흥미로웠었던 거가 ESG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ESG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블록체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니까요. 거의 모든 모든 산업에서 기업체들이 네. 예전에 있어서는 뭐 CSR에 이어서 네. 필수적으로 또 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어떤 사업의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G 또 어떤 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아까 방금 나왔던 자료 화면처럼 뭔가 ESG적인 그러니까 ESG가 표방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블록체인 업계만의 뭔가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전통 산업 영역에 블록체인이 들어간다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반면에 지금 우측 상단 같은 경우라면은 저게 이제 텍사스에 있었던 행사인데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화학 업계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탄소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 반면에 부동산 업계나 증권이나 금융시장에서는 토큰 증권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증권 시장과 블록체인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즉 최근에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화두들은 STO 그리고 NFT 그다음에 웹 3.0, 다오와 같은 기술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업계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그걸 토대로 ESG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혹은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점차 블록체인이 뭔가 전통적인 시장들과 기존에 있었던 기성 산업에 편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없지 없었죠.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드 코로나에 또 돌입을 한 이후에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 또 가장 또 유명한 게 어떤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열리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최근 예. 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있는 행사들이 또 어떤 게 있죠?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게 그런 ESG적인 부분들, 또 네. 토큰 증권 같은 예. 부분들 많이 보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컨센시스 그 회의가 이제 끝나가지고 예. 컨센시스에 대한 그런 애프터 미팅이나 이런 애프터 세미나가 한국에서도 사실 있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또 최근에 있었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된 또 개발자들의 그런 미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화두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주로 나오는 것들이 기존 같은 경우라면은 뭔가 IT 중심적이고 블록체인 기술 중심적이었던 토론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을 넘어서 이제 거의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이고 이게 기존의 업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다루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커져서 뭔가 실질적인 대체 시장, 실질적인 대안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 한 해 황동우 대표님과 꾸준히 많이 한번 이런 행사들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올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코인 업앤다운 기사를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기사가 네. 하나 났었죠. 네. 페이코인 관련 기사였는데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가파른 폭락세를 보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페이코인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죠. 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는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의 문화가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가장 핫했던 거는 페이코인의 향방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거래소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업계 전체가 좀 휘청할 만한 맞습니다. 그런 결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 뭐냐면은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 자체가 이 코인을 활용을 한 엄밀히 말하면 자체 코인인 페이코인을 통해 가지고 결제 사업을 하고 결제 대행을 하는 일종의 코인 피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의 법규상에서는 그런 일종의 선불 전자 지급 관리업 이 부분에서 가상자산을 취급을 하는 종목이 없다 보니 이런 결제 사업자 제도 자체가 사실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미비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페이코인은 자기가 딱 자기 사업에 적합한 바스프 사업자,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결제 사업자를 받을 수가 없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전 거래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라면은 특정 거래소의 판단이 아닌 저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에서 나와서 결정이다 보니 한국의 모든 거래소에서 사실은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당연히 그런 투자자들의 혼란으로 인해서 현재 시세는 굉장히 빠르게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페이코인 재단 자체는 이제 여전히 또 후오비 글로벌과 같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다시 또 뭔가 새로운 리브랜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있는 그런 불신 그리고 특히 제도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그런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관련된 기사가 또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다음은 또 베이직 토큰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베이직도 역시 상장 폐지로 인해서 가격 폭락에 대한 투자 유의 기사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베이직 프로젝트와 현재 차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베이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근본 코인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예, 이야기도 있지 특히 아마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간송 미술관에 예. 있었던 그 국보를 이제 경매를 하는 부분을 다오로 하겠다. 그래서 예. 앞서서 사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오늘 다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실제 헤리티지 다오 즉 이제 베이직 토큰의 대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이 투자금들을 모아서 뭔가 한국의 국보를 지키겠다라는 투자금들을 모아서 이 모인 자금을 다오 형식으로 투명하게 뭔가 이런 큰 보물들과 국보 같은 걸 사서 이걸 다시 또 다오 형식에서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겠다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였고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거가 이 그 재단 관계자분들이 몇 개 사건의 그런 시세 조작 이런 이제 논란으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었었고 결국은 닥사에서는 최종 결정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역시 지금 현재 차트는 전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저 베이직 같은 경우라면은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솔루션,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스프 사업자를 받아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법적인 좀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 닥사에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네,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또 뭐 어떤 거래소다 아니다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필요는 더 이상은 이제 없겠습니다만 네. 어떤 거래소는 또 보면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을 그렇게 상장을 시켜놓고 네. 유독 좀 어떤 흥행성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거래량이 큰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잣대를 엄격하게 한다. 맞습니다. 왜 이런 코인에 대한 기준만 그렇게 엄격한 건지 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닥사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소는 사실은 엄밀히 보자면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거든요. 예. 하지만 민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프로젝트를 상장을 한다. 특정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를 한다. 이런 결정들은 거의 이제 준관공서 느낌의 결정들이 되다 보니 그리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사실은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투자 커뮤니티들이 그 피해를 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악용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다 보니 굉장히 그런 결정들에 민감하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의 추세들을 보면은 닥사 중심에서 뭔가 이런 건전하고 뭔가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계속 내리려는 많은 시도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올수록 기존에 있었던 상장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의 당위성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상폐할 건지 어떤 프로젝트를 유지할 건지 그 기준에 대한 그런 모호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또 가격 상승세로 인한 관련 소식을 또 전한 기사인데 전기 자동차에 또 관련된 코인이죠. EVG 프로젝트입니다. 가격 네.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또 기사가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
이 EVG 토큰에 대한 최근 프로젝트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EVG 관련된 코인 업앤다운 이제 기사문을 보고 예. 굉장히 좀 흥미롭게 사실 보긴 했었습니다. 이런 전기 자동차라는 그런 시장, 특수 시장, 그리고 그 특수 시장에 사용이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EVG 토큰이었었고, 사실은 그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토큰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였다라는 이제 기사물이 있었지만, 최근에 좀 제가 이제 사실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일시적으로 올라갔었던 상승세들은 결국 다 전부 다 반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EVG 플랫폼 프로젝트 같은 시장성은 좋긴 하지만 좀 더 시청자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하는 거가,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거래소에서만 패턴을 보는 게 아닌 이런 프로젝트가 괜찮다 싶으면 사실은 코인마켓캡과 같은 프로젝트를 좀 분석하는 툴들을 많이 동원을 하긴 합니다. 예. 지금 우측 상단, 우측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이 차트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 EVG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그리고 여러 개의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어느 거래소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저 부분을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왜냐면은 디지털 자산은 특성상 어느 특정 거래소에 만약에 거래량이 모두 다 집중되어 있으면은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뭔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정도 프로젝트면 굉장히 글로벌한 수준이야, 이 정도 프로젝트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복수의 거래소에 점유율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반면에 지금 EVG 같은 경우라면은 DG파이넥스라는 거래소, 해외 거래소, 그리고 빗썸 두 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 점유율을 보면은 100% 점유율이 빗썸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두 개 거래소밖에 상장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한 개이고, 그 유일한 한 개가 전부 다 빗썸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약간 김치 코인에 대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이죠. 약간 좀 냄새가 나기는 그쵸, 네. 합니다만 좀, 네. 예,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그쵸. 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또 해지해 주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럴 수도 거거든요.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고 뭔가 이 프로젝트를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단순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차트 플러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성도 한번 보시고, 플러스 코인 마켓캡과 같은 보조적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특정 디지털 자산이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복수의 거래소에 있는지, 그 특정 거래소의 점유율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등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다룰 코인 업앤다운 기사 분석 프로젝트는 외부 투자 유치로 인해 가격의 상승세를 보인 레이블 프로젝트입니다. 레이블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 그리고 차트 분석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이블 프로젝트는 저도 코인 업앤다운 이제 기사문을 이제 보면서 사실 접했던 신규 프로젝트인데요.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보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분야를 굉장히 좋아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가 단순 투자, 단순 금융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의 FTX 사건, 또 루나 테라 사건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장의 리스크나 불안정성이 너무 큽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 자체적인 컨텐츠,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플랫폼 프로젝트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프로젝트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블 토큰이어서 굉장히 저도 주도하게 이제 많이 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규 투자 유치 소식이라는 호재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100만 불 정도, 뭐 크진 않지만 이런 공식적인 투자 활동을 하고 외부에 투자받은 걸 투자자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서 이런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건전한 이제 방식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빗썸 거래소 내에 한 달 정도의 추세선을 보니까 좀 굉장히 그래도 움직임들이 좀 있는, 그리고 상승세도 있고 또 반납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또 반납을 하고 또 상승하고, 이런 약간 시장의 그런 유동성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실제 이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을 보면은 아직 메이저 거래소들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탈중앙 거래소인 팬케이크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점유율도 굉장히 균등하게 좀 배분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건전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자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만도 당연하죠. 아니거든요. 네. 반대로 어떤 제대로 된 투자처에서 맞습니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음. 이 100만 달러라는 금액이 이 코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런 금액도 좀 제대로 투자를 맞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네. 좀 이게 결국 모든 산업이라는 거가 다 초기 단계에 엔젤 펀딩, 그다음에 시드, 그다음에 공식적인 뭐 시리즈 A, B, C 모든 투자는 결국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 같은 경우도 금액이 뭐 적지도 않지만 또 크지도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런 커뮤니티 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이제 아쉬운 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기대하고 봐야 할 점은 이제 플랫폼 개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음원 스트리밍 보상 플랫폼이라고 공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실질적인 스트리밍 보상에 대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POC적인 플랫폼에 대한 거는 아직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게 판단이 되었고요. 예. 반면 이제 아마 이 플랫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체인 간 변동을 하는 크로스 체인 기능은 좀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런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발을 하는 POC 그리고 베타 런칭 이런 부분들의 단계를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면밀히 보면서 이제 그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커뮤니티들이나 개발 현황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항상 건전한 투자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좋은 게 크로스 체인을 또 적용했다라고 네. 한다는 건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산업으로 당연하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네. 갔을 때 진동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무슨 회사가 만드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네. 삐삐 만들던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 진동벨 하나가 네네. 5만 원 정도 한대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금액을 네네. 벌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흥미로운 얘기네요. 예, 굉장히 이게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 그 기사를 읽은 건데 네네. 이 코인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뻗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산업들 그리고 취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한때 반짝 좀 굉장히 유명했던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지 네. 아니면 디파이. 네. 근데 지금 와서 메타버스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좀 약간 그렇죠. 늦다. 네. 많이 늦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을 취급하는 체인 같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 플랫폼을 다른 산업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은 네.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네. 혹시 펜버스도 네. 그런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펜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컨텐츠 쪽에 좀 약간 중심돼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사실은 개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고 예. 이제 그런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면서 좀 대규모 페스티벌들 그리고 대규모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사실 집중하고 있고 예.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버텼던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버티지 못했던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다수의 프로젝트들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움직여가지고 새롭게 컨텐츠를 기반으로 좀 새롭게 시장에 런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 분석 그리고 또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핫하게 또 거론되고 있는 웹 3.0 그리고 다오 등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희 코인 업앤다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코인 업앤다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